안녕하세요. 광화문 금융로입니다. 오늘은 적금 금리에 최대 36만 원의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적금 상품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주식 투자자들이 예적금 상품에 가입을 하는 거를 좀 꺼려하는 이유가 워낙에 시중금리가 낮기 때문에 예적금에 가입을 하면 그 돈이 약간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적금에 가입하기가 꺼려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에 의하면 적금금리가 9%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현금을 모아가는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희망 적금의 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숫자를 통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입 절차와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희망 적금의 가입 대상인데요. 가입 자격은 크게 이렇게 나이와 소득 이렇게 두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상품 이름에 청년이 들어간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상품이라는 느낌이 드시죠. 가입일 기준으로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들이 가입하실 수 있고요. 이분들을 출생일로 따지면은 1987년 2월 22일 이후에 출생자 이분들이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당구장 표시, 이 표시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해요. 만약에 병역 이행을 하신 분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까지는 연령을 계산할 때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예를 보시면은 원래 86년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1987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연령 요건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군대를 2년 동안 다녀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군대를 다녀온 2년을 빼주어서 연령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득 같은 경우는 작년에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이신 분들께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직전 3개년도 중에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셨던 분들께서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마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께서는 주식 투자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참 중요한 때가 많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받으면 이게 배당 소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적금 상품에 가입을 해서 이자를 받게 되면은 여기서 이자 소득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발생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넘어가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 상품 자체가 제한된 예산 하에서 혜택을 주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보통 작년에 1년 동안의 소득 같은 경우는 올해 7월에 확정이 돼요. 그래서 7월경에 작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020년의 소득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신 분들께서 대상자가 되시는 거고요. 2022년 7월에 작년 소득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2021년 소득으로 이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혜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혜택과 관련된 키워드를 총 3개로 나눠보면은 50만 원, 그리고 저축 장려금, 비과세 이렇게 3개의 키워드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키워드인 50만 원을 보면 매월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이고 만기는 2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무래도 혜택이 좋은 상품이다 보니까 이 대상이 되신 분들께서는 50만 원 풀로 납입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인 저축 장려금을 확인해 보면 저축 장려금은 1년 차에는 납입액의 2% 그리고 2년 차에는 납입액의 4%만큼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을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추가로 36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한 산식을 갖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비과세인데요. 비과세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예적금 상품에 가입을 하면 거기서 이자를 받는데 그 이자도 하나의 소득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득세를 내게 되거든요. 아마 그동안에 워낙 이 이자가 작았기 때문에 이 이자에 대한 세금이 티가 나지 않아서 잘 몰랐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 이자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내게 돼요. 이것처럼 원래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보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으로 혜택을 숫자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달 50만 원씩 총 24번 이렇게 납입하는 것을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은행의 제공금리는 보도자료에서 5%를 기준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5%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 그런데 이 숫자 같은 경우는 그 은행마다 제공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그런 은행을 찾으시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거를 감안해 두시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금리는 보통 1년 단위의 금리이거든요. 이 금리를 월로 환산을 해서 이렇게 금리를 나눠 줬어요. 그래서 5%를 12로 나눠주면 이게 0.42%가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달에 납입한 이 50만 원은 총 24개월 동안에 투자를 하는데 한 달 동안의 이자는 0.42%씩 발생을 하는 거니까 0.42% 곱하기 24 그리고 50만 원 하면은 이 첫 번째 달에 납입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전체 2년 동안에 5만 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5%의 금리를 월로 환산을 하면 0.42%가 되고요. 그런데 두 번째 달에 납입한 50만 원 같은 경우는 총 만기가 24개월이지만 두 번째 달에 납입을 했기 때문에 한 달은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4개월에서 한 달 뺀 23개월 동안에 이제 납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3 곱하기 0.42 그리고 거기에 50만 원을 곱해주면은 47,917원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에 납입한 50만 원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 금액은 47,917원이고요. 이렇게 기간이 견고할수록 뒤에 납입하는 금액 같은 경우는 적금에 가입하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한 달씩 이렇게 짧아지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총 이자 금액을 합산을 하면은 이게 24개월 후에는 62만 5천 원이 돼요. 그런데 앞에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저축 장려금을 준다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준다고 했냐면은 1년 차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2%를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2년 차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4%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50만 원씩 12개월 동안 납입을 하면은 그게 1년 동안에 총 600만 원이 되니까 첫 1년 동안에는 이 600만 원에 대해서 2%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거. 그래서 12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년 차에는 똑같이 600만 원을 납입을 하지만 4%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600만 원 곱하기 4% 하면 이게 24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1년 차, 2년 차 합쳐서 이게 36만 원, 총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앞에서 62만 5천 원은 이 은행의 금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자였고요. 그리고 저축 장려금 36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총 98만 5천 원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축을 한 원금은 1200만 원이었고요. 여기에다가 98만 5천 원을 이자로 추가로 받아서 원금 플러스 이자가 1298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9%가 넘는 금리와 같은 효과인가, 이걸 확인해 볼 텐데요. 네이버에서 적금 계산기라고 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월 적립액 50만 원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적금 기간은 2년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자율을 9.31%를 넣게 되면은 1298만 4,532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시면은 원금은 1200만 원 똑같이 나오고요. 여기에 세전 이자, 세금을 우리가 이자에 대해서도 뗀다고 했죠. 근데 그 세금을 떼기 전에 이자가 116만 3,750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15.4%의 세금을 뗀다고 했으니까 이 15.4%의 세금인 17만 9,217원을 빼주게 되면은 이게 1,298만 4,532원이 나오거든요.
어때요? 우리가 청년희망 적금에 가입을 하고 2년 후에 우리가 받게 될 원금과 이자와 이 9.31%의 이자의 원금과 이자가 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9.31%의 금리를 적용한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돈을 갖게 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약간 어지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혜택이 좋긴 한 상품이 맞구나. 이것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가입 절차를 알아볼 텐데요. 우선 내가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청년 희망 적금 미리 보기를 먼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0시 중에 운영을 한다고 하고요. 확인하는 방법은 11개의 시중은행 앱을 통해서 이 앱의 하단의 배너 광고 또는 팝업 창을 통해서 청년 희망 적금 미리 보기 이거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참여를 해주시면 가입 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에서 3영업일 이내에 문자를 통해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 희망 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서 내가 가입이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추후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보도 자료에서 인용된 5%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지만 이게 은행마다 금리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그런 은행에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금 상품 금리 비교 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 영상의 설명 부분에 예금 상품 금리 비교 사이트의 링크를 제가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 있다고 문자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시중에 11개의 은행에서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면 또는 비대면 모두 취급을 한다고 하니까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많이 질문하실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Q&A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가 있나요? 이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세청을 통해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소득이 실제로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을 하실 수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실하게는 내일부터 오픈되는 청년 희망 적금 미리 보기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 소득 같은 경우는 올해 7월경에 소득이 확정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전까지는 전전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의 소득을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이후에 작년 소득이 재작년에 비해서 높아져 갖고 작년 소득으로는 개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에 대한 답변은 가입이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저축 장려금도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품의 혜택 중에 하나가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었는데요. 이 비과세 혜택은 지원받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 내용과 같은 결로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해도 가입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 이 상품 자체가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소득이 있었는데 올해는 소득이 없다면 가입이 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소득 기준은 올해 7월까지는 2020년의 소득을 갖고 기준으로 가입 대상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7월 이후부터는 2021년의 소득을 갖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2022년 현재의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직전 연도 과세 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과세 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2020년 소득으로 결정이 된다.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예를 들어서 대기업은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제한이 있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이 상품은 가입 여부가 연령과 개인 소득으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서 가입 제한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다른 청년 대상 지원 상품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상품을 가입했거나 아니면은 가입 중인 경우에 이 청년 희망 적금에 중복해서 가입을 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다행히도 중복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두 개의 질문은 같은 결인데요. 첫 번째는 2020년에 소득이 없어서 가입 대상 요건에 되지 못했지만 작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 대상이 된 것 같은데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와 그리고
2020년에는 개인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소득이 높아서 만족하지 못했지만 작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 대상이 되었는데 왜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요?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2020년에는 개인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고 2021년에는 만족을 했는데 왜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냐, 이 질문인 거죠. 작년에 소득 요건을 충족하신 분들께서는 작년 소득은 올해 7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올해 7월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전까지는 2020년 소득 요건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출시 예정인 이 11개의 은행의 콜센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문의를 해주시면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제 영상이 마음 편한 개미님들께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